네, 오프닝에서 워밍업으로 명상에 많은 기대를 안고 이제 본격적으로 제2회 서울국제 명상 페스티벌 2021 명상 새로운 연결 컨퍼런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일차 명상 컨퍼런스는 명상과 뇌과학이라는 주제로 키노트 한 분과 세 분의 발표를 포함하여 총 4개의 강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해외 관객분들을 위해 줌에서 영어 통역이 실시간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연 후에는 세션별로 Q&A 시간을 가질 것인데요. 여러분들께서 강연을 보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줌이나 유튜브 온라인을 통해서 질문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실시간 댓글을 남겨주시는 분들은 강연이 끝난 후 저희가 질문을 선택해서 연사분들께 직접 여쭤보면서 궁금증을 같이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일 동안 진행되는 본 컨퍼런스의 핵심 방향성 및 주제를 알려주는 기조 연설은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 심리신경과학과 교수이신 바버라 프레드릭슨 박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본 행사의 핵심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 명상에 대해 십수년간 연구를 해오셨는데요. 130편이 넘는 연문을 포함해 저서에는 2009년도에 파지티비티, 2013년도에 러브가 있으며 전 세계 2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었습니다. 이렇듯 인류의 웰빙 향상을 위한 교수님의 노력 및 업적은 2017년 심리학 분야의 탕 프라이즈를 수상하게끔 했는데요. 지금 교수님께서 계신 지역은 늦은 밤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위해 실시간으로 기조 연설 및 질의응답에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과연 명상이 우리의 감정, 사회적 유대관계 및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함께 경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Hello, 안녕하세요. and I'm so honored to be part of your event. 제가 이 행사에 함께해서 참으로 영광입니다. Delighted to be able to share with you 여러분과 함께 research that 제가 한 연구를 my team 이렇게 and I 나눌 수 have 있어서 been 기쁩니다. carrying out on the benefits of meditation. 제가 various, 동료와 함께 styles of 명상이 meditation. 주는 And, 혜택이 무엇인가 just 이런 one 연구를 moment while I 했습니다. open my slides and share. 잠시 후에 제가 첫 번째 슬라이드를 열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작하면서 감사를 표하고 싶은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연구를 같이 할 수 있게 공조해준 팀들, 신경생물학 그 연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전에 2020년, 2021년에 저희가 했던 그 줌으로 했던 회의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그 국립보건원 그리고 많은 연구 단체에서 저희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많은 것을 겪었습니다. 지난 1년간. 그리고 분명 많은 시간을 집에서 갇혀 지내야만 했었고요.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많이 실천하고 있어요. 그래서 삶의 제한이 많이 있었죠. 이것이 우리에게 커다란 어떤 과제, 문제를 안겨주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많은 그 고통들이 있어요. 심적 고통, 아주 고립돼서 외로움을 겪는 사람들 많고요. 그래서 우리가 겪은 이런 어려움의 그 맥락을 보면 이렇게 그 명상의 그 혜택에 대한 연구를 발표하는 것과 이렇게 좀 동떨어져 들어오기도 합니다만
제가 긍정적 정서를 주로 연구를 하는데요. 과학의 미국적인 그 버전으로 그 연구 그 눈으로 봤을 수도 있어요. 아,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중요한 것은 이분이 굉장히 과장된 그 행복을 보이고 있는데 자기가 있는 환경과 맥락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는 거죠. 아무 이유를 알 수 없는 미소를 짓고 있죠. 그래서 이런 긍정적 정서가 우리가 있는 그 환경과 맞지도 않고 또 우리가 마스크 어떤 탈을 쓰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염려하는 것은 사회적 압력이 있을 때, 특히 어떤 감정을 표현하기 두려워할 때, 한국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미국에서 우리는 좀 어떤 감정을 표현해야 좋을지 모를 때 미소를 짓습니다. 우리가 연구로 알 수 있는 것 중 하나는 긍정적 정서가 좋기는 하지만 진심이어야 되고 그리고 상황에 맞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코로나 상황하고 우리가 맥락에서 볼 때 이거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긍정 심리를 생각할 수 있는 하나의 방식은 부정적인 것을 가리지 않는 것입니다. 위장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희망이라는 것, 최악의 것을 두려워하면서 그리고 좀 더 나은 상황을 희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좋은 상황이 오리라는 것은 소망에 대한 가치, 이런 희망이 사람들에게 어떤 그 능력을 동기를 줄 때 우리는 실제로 좀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적 건강을 측면으로 볼 때 아침에 일어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긍정 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일상을 지나면서 많은 것을 겪게 되는데 특히 좀 더 많은 긍정적인 경험을 일상을 살면서 경험하는 게 더 낫다라는 것은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글을 쓰고 연구한 것은 10가지 서로 다른 긍정적인 정서를 제가 연구했습니다. 긍정 정서에는 이거 말고도 다른 것들도 있겠죠. 여기서 보시면 기쁨, 희망, 자존심, 관심, 감사, 영감, 고요함, 즐거움, 사랑, 아까 경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퀼트를 저희 손녀딸이 가지고 있던 것을 제가 써도 좋다고 제가 허락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한 100년 정도, 100년 이상 동안 심리학에서 120년 동안 이것은 아무도 연구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런 긍정 정서가 굉장히 짧고 길게 지속되지 않기 때문에 연구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소한 것으로 여긴 거죠. 우리 마음을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정의 속으로 할 때 몸과 마음의 경험을 만들어 갑니다. 700명 이상의 실험 대상에서 우리가 연구를 한 건데요. 몸의 어느 부분에서
활기를 느끼고 아니면 힘이 빠지는 걸 느끼는가? 특정한 감정을 우리가 느낄 때 기운을 느끼는 쪽은 빨강으로, 그리고 힘이 빠지는 곳은 파랑으로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슬픔을 보시면 우리의 사지, 팔과 다리가 다 힘이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분노를 보면 막 에너지가 막 솟죠. 특히 그 상반신과 머리로. 그리고 두려움의 같은 경우는, 그 행복의 같은 경우는 그 에너지가 온몸으로 다 솟구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온몸으로 다 느끼는 경험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행복은 우리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제가 쓴 책인데요. 그 긍정적 긍정 정서에 대한 그 책이 긍정 심리라는 책은 개인의 긍정 심리가 개인에 미치는 영향이었고, 특히 이 긍정 심리가 우리가 그래서 제가 하는 저의 주 논리는 확장과 구축 이론이라는 것입니다. Broaden and Build Theory, 확장과 구축. 그래서 저희 여러분이 좀 더 이해가 쉽도록, 매일 겪는 걸 이해가 쉽도록 예를 하나 들어드리죠. 확장과 긍정 심리를 확장 구축해야 된다라는 것은 특정한 형태로 우리의 알아차림, 의식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알아차림이 열리고 닫히는 것을 브레인 이미지, 뇌 이미지로 우리가 연구를 했습니다. 우리가 긍정적 정서가 있을 때 우리 마음이 열렸다가 닫혔다 하는 것을 그래서 이것이 감정이 뇌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봤는데, 저희가 이렇게 마음을 열 때 더 큰 그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눈이 더 크게 열려서, 그래서 문제를 좀 더 용이하게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그 이유는 우리가 열린 알아차림, 열린 의식이 있을 때 이 열린 이런 긍정적 정서가 우리에게 마음을 더 열 수 있도록 영양분을 주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사회적으로, 친사회적으로 사람들하고 연결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영양의 측면에서 브로콜리 하나만 먹고는 우리가 그 건강한 충분한 영양을 섭취했다고 볼 수 없죠. 우리는 골고루 먹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정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는 긍정 정서를 다양하게 골고루 섭취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으로 기능을 하기 위해서 말이죠. 이런 자원이 우리가 더 회복 탄력성이 커지고 사회적 자원이 더 커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것들이 자원이 많을수록 우리가 점점 위쪽으로 더 커질 수 있는, 위로 올라가면서 더 커지는 것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긍정 정서는 핵심 요소, 회복 탄력성의 핵심 요소가 바로 긍정 정서입니다. 이거는 실험실에서 여러 번 복제 실험, 반복 실험을 한 결과입니다. 코로나가 덮쳤을 때 초기에 우리가 좀 더
그 맥락에 맞는 긍정적 정서를 가진 사람들은 좀 더 큰 회복 탄력성을 보였습니다. 많은 년들이 제가 이제 긍정 정서가 우리의 그 마음의 영양소로 작용한다라는 주장을 했는데요. In my book Love 2.0, I argue 제가 그 사랑 2.0이라는 책에서는 모든 긍정 정서 중에서도 가장 다른 것들보다 앞선 가장 우수한 긍정 정서가 있는데 그래서 더 큰 영향을 주는 이것은 사랑이다 라고 제가 했습니다. 사랑은 굉장히 잠시 겪는 체험이지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잠시 겪을 수 있는 짧게 겪는 감정인데 나의 긍정 정서와 그들의 긍정적 정서가 서로 공명을 해서 우리 사이에 이 공감과 사랑이 조금 더 커지고 조금 더 진폭이 늘어납니다. 이런 것들이 이런 사랑의 감정이 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긍정 심리는 공명한다라는 것, 긍정 심리 공명이라는 것이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긍정 정서입니다. 또한 우리가 서로를 지지하고 자비롭고 연민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지원할 때 이런 감정이 사랑의 감정이 일어납니다. 가장 분명한 것은 통증, 상실 이런 부정적인 감정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긍정 심리를 공유할 때 우리가 누군가가 나에게 다가와서 내 말을 들어줄 때 그때 안도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런 종류의 지지를 남들에게 우리가 줄 때 우리가 선을 위해서 기여했다라는 느낌을 가지게 되고 우리 역시 긍정 정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이런 가장 좋은 예는 이거 아주 유아들과 어린 아기들과 우리가 긍정 정서를 나눌 때 가장 확실합니다. 어린애와 만들 때는 우리가 일부러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자연스럽게 사랑의 감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기에게 너무 강하게 나오면 또는 아기에게 아무런 우리가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아기는 아무런 아기와의 연대감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치감을 넣고 같이 하기 위해서 굉장히 함께 아기에게 주파수를 맞춰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러한 친절의 순간, 친절과 사랑의 순간이 우리 삶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사실 어떤 그 돌봄을 주는 사람이 우울하면은 이러한 사랑의 감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이런 감정을 느끼지 못할 때 사실은 돌봐주는 사람과 부모와 어떤 사랑의 교감에 춤을 춰야 되는데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청소년기로 넘어가고 이렇게 될 때 10년, 20년이 지나면 학업에 좋은 성적도 거두지 못하고 성인기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긍정 정서와 사랑을 더 만들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명상을 연구하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매일매일 긍정 정서를 더 많이 섭취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았습니다. 처음 시작한 것은 제가 했던 연구 방법 개입법은 처음엔 실패했어요. 그래서 리차드 데이비슨이나 존 카바진이나 이렇게 그 명상에 대해서 그 연구를 활발히 하시는 분들을 만나면서 제가 영감을 좀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명상을 이렇게 사용해서 내 연구실에서
어떤 우리의 그 감성 경서 체험을 어떻게 변화시키는 어떤 전략으로 삼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구를 시작한 것은 최초의 자해 명상입니다. 이것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따뜻한 그 아끼는 마음 이런 것들이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명상 초보자를 취해서 그들에게 어떤 간단한 명상을 알려주고 계속해서 인도를 우리가 합니다. 한 6주 정도.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래서 오렌지를 보시면은 임의로 할당된 이런 그룹을 보여주시는 건데 그 대기 명상 실험에 참여하기 위해서 대기자들은 이렇게 파랑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상을 한 사람들이 계속 명상을 하였다면 이 긍정 정서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사실 실험 집단이 굉장히 숫자가 작죠. 그래서 그 증가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미세하게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긍정 정서가. 하지만 이것이 조금씩 증가하면서 어느 정도 쌓이면 폭포 효과처럼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은 또 다른 연구에서 명상에 대한 최초의 연구였는데 참여자들이 중년의 어떤 디트로이트 회사의 그 사원들이었습니다. 이것을 조현병을 연구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연구했는데 이 음성 증상들이 이렇게 부정적 징후들이 개선되었습니다. 예. 이들은 어떤 그 환청 이런 것들이 또 그 갑작스러운 이런 그 음성 증상이라는 것은 불정적이라는 것은 사회적 그 상황에서 어떻게 그 탈퇴하고 음성 증상은 짚고 혼자 있기고 양성 증상은 망상. 예예. 자, 그래서 그 조현병의 경우 이 조현병 환자 같은 경우에 양성 증상은 약으로 해결이 됐지만 이 약으로 음성 증상은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자들이 같이 동료들이 해본 것은 이 긍정 심리학으로 우리가 이 사람을 치료를 하게 된다면 혹시 이 음성 증상이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시험을 진행을 했는데요. 그래서 조현병 사람들 같은 경우에 이 조현병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 좋은 일이 생기면 그걸 즐깁니다. 그 순간을 즐기죠. 그러나 그냥 이 즐겼던 사실 자체를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동기부여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 연구를 통해서 진행을 해본 것은 그 조현병 환자들을 모집을 했는데요. 조현병 환자 즉 우리가 정신불정증이라고 옛날에 불렀었는데요. 이 환자들이 이 긍정심리학 훈련을 받고 나기 전 그리고 후에를 측정을 해봤습니다. 자해 명상을 시행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가 굉장히 훌륭했습니다. 첫 번째가 탈락자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죠. 임상에 있어서 탈락자가 없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음성 증상이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됐고요. 이 또한
좋은 상황에 대해서 기대를 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큰 변화죠. 따라서 이 조현병 환자들의 개개인의 생활 자체의 삶의 질이 엄청나게 개선이 되는 결과를 저희들이 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또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저희들이 초기에 연구를 했을 때 보는 결과를 보시면 중년기 위기를 겪고 있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했을 때 긍정 심리가 약간이라도 증가를 하게 된다면 나중에 계속 증가한다는 것을, 즉 누적이 된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인지 기능도 개선이 되고요. 그리고 또한 그 사회적인 네트워크도 개선이 되고요. 그리고 또한 다른 사람이 나를 지원해준다, 지지해준다는 느낌도 개선이 됐고, 그리고 심리적인 것도 개선이 됐습니다. 회복력도 당연히 개선이 됐지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 외에도 육체적으로 봤을 때 신체적인 기능도 개선이 됐습니다. 두통도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감기에 걸리는 건수도 줄어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임상에 참여하기 전에 기본 값들을 받고 그리고 3개월 후에 어떻게 변했는지를 다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많이 바뀌었다라고 했습니다. 본인이 설문조사에 참가한 것이죠. 본인의 경험을 통해서 얼마나 변했는지에 대해서 척도에다가 표시를 해줬고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분석을 한 결과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또 명상을 연구하셨던 에린 갈릭 씨와 다른 연구진들과 함께 저희들이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이 모델을 통해서 설명하고자 한 것은 마음챙김 명상이 사람들의 삶의 질 그리고 웰빙을 어떻게 개선하는가를 보고자 했던 것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매일매일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럴 때 마음 챙김을 하게 된다면 한 걸음 물러서서 본인의 감정을 보게 되는 것이죠. 감정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감정을 관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명상을 통해서 거리를 두고 본인의 감성을 관찰하게 된다면 본인의 인지 영역이 넓어집니다. 그래서 스트레스에 처한 상황을 분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객관적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혜택을 본다는 것을 저희들이 이 모델을 통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같은 경우에 아이들과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져서 일부는 더 가족 관계가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 코로나라고 하는 위기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족과 함께 있는 경험을 즐겨서 의미 있는 삶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심리학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도와줄 수 있는지, 그리고 사람들이 스트레스에서 한 걸음 물러서서 본인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는지, 그래서 인생의 어떤 의미와 가치를 찾을 수 있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또한 발견한 것은 저희들이 했던 최근의 연구 그 발표 결과인데요. 명상을 통해서 사람들의 사회적인 동기가 개선된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사람들과 더 같이 있고 싶어 하고요. 그리고 명상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좋은 경험을 공유하고자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명상을 통해서 사람들과 거리를 두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가까워지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과거의 연구 결과를 보면요. 사람들의 어떤 정신 건강이나 그리고 좋은 관계가 이 사회적인 모티브를 좌우한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여러 연구 결과를 보면 수백 명의 연구진이 참여를 했는데 사람들이 자해 명상을 하게 되면 아니면 마음챙김 명상을 하게 된다면 이것이 사람들의 사회적인 관계를 더 따뜻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냥 본인 스스로 명상을 할 때 기분만 좋아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냥 20분 동안 명상을 하면서 기분이 좋아졌어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진다는 것이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어지고 오늘 하루를 사는 그 시간 동안 계속 이어져서 사람들의 관계까지도 개선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내적인 외적인 면이 다 좋아진다는 것이죠. 동료들과도 더 따뜻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또한 사람들과의 관계가 조금 더 원만하게 이어진다고 합니다. 그것이 명상을 한 시간과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도 드러났습니다. 즉 명상의 시간을 얼마나 하려느냐에 따라서 사회관계에서 따뜻한 온도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더 늘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저희들이 연구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은 좀 더 세부적으로 통계적인 분석을 한 결과 밝혀낸 것은 이게 어떤 용량과 반응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용량이라고 하는 것은 명상에 할애한 시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결과는 감정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경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자주 오랫동안 명상을 하는 사람들이 감정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혜택을 더 많이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됐고요. 그리고 또한 각각의 어떤 개인 안에 있어서의 어떤 사회적인 동기부여를 부여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명상을 하고 더 오래 그리고 자주 명상을 하면 할수록 결과를 봤을 때 감정이 개선이 되고요. 긍정적인 심리가 개선이 되고 결국엔 사회적인 관계가 더 따뜻하고 돈독해진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 부정적인 감정에 대한 영향은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건 항상 좋을 수가 없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만 우리가 긍정적인 심리를 갖게 된다면 부정적인 감정까지도 좀 더 잘 조절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즉 긍정적인 심리는 더욱 강화하고 그리고 어떤 부정적인 심리는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운동을 하면 몸이 더 건강해지는 것처럼 과일과 채소를 골고루 잘 섭취하면 건강해지는 것처럼 명상을 잘 하게 된다면 우리의 웰빙이 개선이 됩니다. 좀 더 최근에 저희 연구진이 같이 가장 명상의 혜택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구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 연구 결과 그 회복력에 있어서 점수가 낮았던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가장 큰 혜택을 받았습니다. 즉 출발점에 회복력이 높았던 사람보다 굉장히 낮았던 사람이 더 확 올라가는 결과를 보여주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 애착관계가 아동기의 부모의 애착관계를 잘 형성하지 못했던 사람들 그리고 또한 모든 관계에 있어서 불안을 느꼈던 사람들 즉 누군가 나를 떠날지도 몰라라는 불안에 시달리는 사람들 나를 버릴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한 또 다른 불안증이 있죠. 다양한 불안 때문에 사회적인 관계 자체를 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양한 명상을 통해서 더 큰 혜택을 받았다는 것을 저희들이 연구를 통해 밝혔는데요. 마음챙김의 명상이 더 큰 효과를 주었습니다. 모든 영상에 다 도움이 되었지만 그중에 특히 마음챙김의 영향이 컸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됐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아동기에 애착 문제가 있었던 아동일수록 더 큰 혜택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사람들마다 혜택을 보는 정도가 조금씩 달랐는데요. 이것을 각각의 어떤 생물학적인 차이도 한번 봤습니다. 심혈관적으로 봤을 때 그 심혈관적으로서의 미주신경이 여기에 이쪽에 브레인스템에서 시작을 해서 뇌를 심장과 연결해 줍니다. 다른 장기와도 이 미주신경이 연결을 해주는데요. 이 미주신경이
미주신경의 역할을 하나 보시면 심박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굉장히 내가 놀랐다. 뭔가 두려움에 떠는 상황에 발생을 했을 때 진정시켜주는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또한 미주신경은 우리의 심박수를 낮춰주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요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미주신경이죠. 네, 이 심박수는 우리가 호흡을 조절할 때, 우리가 호흡을 할 때 흡기가 올라가고, 그리고 숨을 내쉴 때 호흡이 늦춰지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심박수와 심박 톤을 살펴봤고요. 그리고 또한 저희들이 유전학적인 표현형을 봤습니다. 유전학적으로 보면 유전자 중에서도 특히 옥시토신과 연관된 유전자를 살펴봤고요. 이를 통해서 더 많은 옥시토신이 혈류에 돌아다니게 될 수 있는, 방출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봤습니다. 즉 혈액 검사를 통해서 옥시토신 수치까지도, 그리고 옥시토신 수용체 유전차까지도 저희들이 봤는데요. 그걸 봤을 때 명상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개개인별로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첫 번째 시험에서 자해 명상을 배웠던 사람과 아닌 사람 두 군으로 나눴는데요. 그래서 자해 명상을 받은 사람과 아닌 사람 두 개로 나눠서 봤습니다. 여기서 보이는 여기에 CV, 즉 심박수나 톤이 더 많이 컸던 사람들, 변화가 컸던 사람들, 심박의 변이도가 큰 사람들, 그리고 명상을 받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긍정심리학적으로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베이글톤 자체가 굉장히 낮았던 사람은 이 긍정심리학적으로 봤을 때 자해명상 효과를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특히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유전자적인 옥시토신 수용체 진의 폴리모피즘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 대상자들에게 무작위로 배정을 했는데요. 자해 명상을 하게 하거나, 이게 바로 LKT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 밑에 보시면 이게 마음 챙김 명상은 MT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각각의 군별로 러빙 카인드니스는 CKT라고 저희들이 표시를 했습니다. 옥시토신 리셉터 유전자를 한번 봤습니다. 자, GG 그 유전자를 에일리어를 같이 봤는데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 특정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명상을 했을 때, 자해 명상을 하게 되었을 때 전체적으로 보면 긍정적인 심리가 증가를 했고요. 6주 동안 계속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유전자지만 마음챙김 트레이닝을 받았던 사람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인 심리 측면이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의 어떤 생물학적인 차이에 따라서 어떤 명상이 더 도움이 되는지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유전자적으로 봤을 때 성향에 따라서 맞는 명상 방법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생물학적으로 어떤 유전자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예를 들어서 감정적인 특징이 그 유전자에 따라 사람들마다 다르겠죠. 따라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명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명상이 우리를 어떻게 바꿔놓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문지 조사 결과뿐만이 아니라 바이오마커를 통해서 저희들이 본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구를 통해서 저희들이 사례를 계속 축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웰빙을 개선하고자 노력을 하죠. 명상도 그런 목적으로 하는 것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에 대해서 측정을 할 수 있는 바이오마커를 저희들이 찾아봤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심장 베이글 톤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X축에 보시는 것이 변화입니다. 이 심박 변이도가 시간이 지나면서 6주 동안 어떻게 변했는지가 나와 있고요. 전후입니다. 명상을 하기 전과 후인데요. 그래서 베이스라인과 그리고 명상을 하고 난 후의 심박수 변이도를 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자해 명상을 한 그룹을 보시면 개선된 베이글 톤으로 옮겨지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대조군에 비교해서 확연하게 갈라졌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저는 카디액 심장 베이글 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키와 신장과 같아서 뭐 어린이 돼서 변하지 않는다 그게 아닙니다. 어린이 돼서도 계속 변할 수가 있습니다. 점점 더 심리적인 긍정적인 심리를 경험하게 된다면 그리고 사회적으로 따뜻한 관계를 경험한다면 그런 것들이 그냥 호흡수가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심리적인 변화에 따라서 이 카디액 베이글 톤 자체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심박수 변이도는 또한 우리 신체가 우리의 심장을 관리하고 면역계를 관리하고 그리고 또한 혈당을 조절하는 데에도 연관이 있습니다. 만약에 심부전이 왔다, 심장마비가 왔다, 심근경색이 왔다고 했을 때 카디악 베이글 톤을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예후와도 연관이 돼 있으니까요. 이 마커는 그냥 우리가 명상을 통해서 최고의 혜택을 볼 수 있는지를 볼 수 있는 마커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건강을 볼 수 있는 마커입니다. 저희들이 또 본 바이오 마커가 있는데요. 이게 바로 텔리미어입니다. 텔리미어는 우리 염색체의 끝단을 얘기하죠. 여기에서 우리의 세포의 노화를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텔리미어입니다. 텔리미어를 한번 보시면 이게 세포의 노화를 볼 수 있는 지표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염색체의 맨 끝단이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더 닳아서 사라집니다. 근데 우리가 노화하면서 이게 사라지는 거, 짧아지는 거는 어쩔 수가 없죠. 근데 이것을 지연할 수는 있습니다. 조금 느리게 이게 사라지는, 즉 닳아지는 것을 조금 더 우리가 서서히 일어나게 만들 수는 있는 것이죠. 저희들이 세 군으로 나눠서 봤습니다. 이 세 군의 사람들을 보면 무작위 배적을 했는데요. 이 사람들을 마음챙김 명상, 그리고 자해 명상, 그리고 그 외에는 제3군으로 나눠봤습니다. 그냥 기다리는 대기조 이렇게 3군으로 나눠봤는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 텔레미어 자체가 줄어드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자해군과 그리고 명상군으로 봤을 때 이 텔레미어가 짧아지는 것이 점점 느려지는 것은 바로 이 명상을 했을 때 그 중에서도 자해 명상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저희들이 감정을 특정적으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못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 텔러미어의 변화를 유도한 것이 도대체 뭐였을까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자해 명상을 통해서 텔러미어가 닳는 속도를 줄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한 면역계의 유전자 표현을 저희들이 봤습니다. 특히 백혈구를 봤는데요. 백혈구 중에서도 우리가 본 것은 루코사이트 유전자 표현을 봤습니다. 이 백혈구의 유전자의 표현을 보면은요, 빈곤해지면 질수록, 그리고 배우자가 세상을 떠나면, 그리고 만성적인 질환을 앓게 되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백혈구 특히 전반적으로 그 염증 유전자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항바이러스 유전자는 억압이 되죠. 따라서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면역학적으로 봤을 때에도 악화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 바이러스나 아니면 감기 걸렸다라고 하면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더 다른 만성 염증에 걸릴 확률까지도 높아지는 것이죠. 급성에는 염증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야 빨리 상처가 회복이 되니까요. 그러나 만성 단계에서 염증은 절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명상을 배우게 된다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유전자 표현 프로파일을 바꿀 수 있을지에 대해서 봤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예측을 해봤습니다. 자해 명상을 하게 된다면 자해 명상이 특히 유용하게 이러한 어떤 백혈구의 프로파일이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연구를 봤을 때 사람들 중에서 아동기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건강하지 못한 유전자 발현을 한다는 것을 알게 보여줬기 때문이죠. 근데 그런 아주 어려운 아동기를 겪었던 사람들 중에서도 따뜻한 부모를 둔 사람들은 그런 나쁜 유전자의 변형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과거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자해 명상을 하게 된다면 사람들이 바뀌지 않을까, 유전자형까지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건강하게 바꿀 수 있지 않을까를 보고 저희들이 연구를 했는데요. 저희들이 그래서 자해와 마음챙김 명상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결과가 봤더니 저희들이 놀랍게도 마음챙김을 했던 명상군에서 이 유전자 발현형이 좋아지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유전자 발현형을 보시면요. 유전자 발현형은 우리가 더 건강이 나빠지죠. 그리고 이 유전자 발현형을 한번 봤을 때요. 저희들이 자해 명상을 했던 그룹은 그렇게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생각을 했던 것은 아동기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역경을 겪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자해 명상을 통해서 실생활에서 그렇게 많은 자해를 경험하지 못했을 것이고 그게 오발이 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해석을 해봤고요. 그래서 아동기에 너무나 큰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자해보다는 마음 챙김이 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그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유전자 발현형 면에서는요. 자, 그 다음에 저희들이 건강과 관련된 행동을 봤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봤을 때 무작위적으로 배정을 해서 마음 챙김 그리고 자해 명상을 하도록 무작위 배정을 했고요. 그랬더니 마음 챙김 명상을 했던 군이 더 운동을 오랫동안 지속을 했습니다. 즉 매일매일 적극적으로 육체적으로 많은 운동을 했던 사람들보다 더 왕성하게 운동을 한 것이죠. 마음챙김 명상을 했던 군 같은 경우에는요. 오늘 신체적으로 아주 활동적이었습니까? 그리고 신체적으로 활동을 하셨나요? 라는 질문을 했고요. 예스라고 하면 얼마나 오랫동안 운동을 하셨습니까? 라고 했는데요. 마음챙김 명상을 했던 군이 훨씬 더 오랫동안 육체나 신체 활동을 한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사람들이 신체적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활동적으로 하면서 동시에 뭔가 새로운 것을 많이 해보고자 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신체적으로 활동적이었으니까 더 긍정적인 거죠. 근데 이 자해 명상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운동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희 연구에서 저희들이 6주 동안 명상 워크숍을 진행을 했는데요. 그때 강사들이 굉장히 경험을 많이 가진 뭐 수십 년 동안 명상을 가르쳤던 강사들이었는데요. 그냥 좌선 명상이 아니라 좀 비공식적인 명상을 가르치는 것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즉 아주 사소한 것이라고 할까요? 매일 일상생활을 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명상을 말합니다. 그냥 별도로 시간 내서 쿠션 안에 앉아서 위에 앉아서 하는 것보다는 비공식적인 어떤 편하게 할 수 있는 캐주얼한 명상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캐주얼한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 전자레인지에 음식을 데우는 기간 동안 호흡에 집중하는 거, 아니면 예를 들어서 언제나 할 수 있는 그런 명상이죠. 뭐 지하철을 기다리는 동안, 그리고 어떤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의 행복을 바라는 거, 그런 명상, 그런 캐주얼한 명상을 저희들이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분들에게 그런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어떤 공식적인 명상과 더불어 어떤 캐주얼하게 명상을 했는지, 근데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결과 이렇게 캐주얼하게 명상을 많이 하면 할수록 이 사람들의 긍정적인 심리가 더 증가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타인과의 사회적인 관계도 더 탄탄했고요. 그것이 바로 캐주얼한 명상의 혜택이었죠. 이것이 바로 추가적인 혜택이었습니다. 즉 캐주얼한 명상을 추가하게 된다면 더 부가적인 효과가 있었고요. 그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즉 캐주얼 명상에 있어서 과학적인 근거가 지금까지 그렇게 많이 쌓여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최초로 저희들이 무작위 비정을 통해서 캐주얼한 메디테이션이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었고요. 또 하나 저희들이 공유할 마지막 연구인데요. 제가 시간이 너무 지체되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긍정적인 경험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둬봤습니다. 이게 마음챙김이든 자해든 이런 것들이 다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긍정적인 심리죠.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 직조를 하면 할수록 명상의 효과가 배가 될 것입니다. 이제 모든 활동들, 내가 오늘 한 활동들을 다 봤을 때 그 모든 활동에서 긍정적인 심리를 올리는 활동을 우선순위로 하겠느냐라고 했는데요. 저희들이 제가 이것을 하면서 또 공유하고자 하는 것은 명상을 한 사람들이 긍정적인 심리도 증진이 됐고요. 이 사람들에게 15개월 후에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분들한테 아직까지도 명상을 하고 있는지 물어봤는데요. 이분들에게 봤을 때 전체적으로 보면은 두 개군으로 나눠졌습니다. 계속한 사람들과 아닌 사람으로 나눠졌는데요. 계속 15개월 후에도 여전히 명상을 하고 있는 군을 보면은 그들의 어떤 감정적인 정서를 보면 이들의 정서가 긍정적인 심리가 첫 주부터 해서 계속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명상을 중단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요, 대조군과 비슷하게 돌아가 버렸죠. 그래서 긍정적인 심리가 처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나중에까지 이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명상할 가능성이 장기적으로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무작위로 두 군으로 나눠봤는데요. 시간을 내서 명상의 시간, 아니면 긍정적인 심리를 늘릴 시간을 가지도록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리를 해봤는데요. 보시면은 이 근거를 보면 이 연구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논문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내가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그리고 긍정적인 심리에 대해서 어떻게 증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하게 된다면 이것이 바로 영양소를 고루 섭취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것이 저희들이 발견한 것입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선순환이 가능했던 것이죠. 세부적인 내용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저희들이 발견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상을 하는 분들 그리고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사람들은 더더욱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둘 확률이 컸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긍정적인 감정을 증진하고자 하겠느냐 아니냐라고 봤을 때 그 긍정적인 감정을 겪은 사람일수록 명상을 할 횟수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았고요. 그리고 또한 명상을 한 시간을 늘릴 가능성도 높았습니다. 따라서 긍정적인 감정 쪽으로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끌어가게 된다면 명상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늘어난다는 것이죠. 이것을 알게 됐습니다. By my team, there's a free online course that is on 아, Coursera. 네, 저희가 그 무료로 온라인 코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걸 마지막으로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I just wanted to say 또한 time and energy 시간과 우리가 명상해 드리는 시간과 노력 이것은 반드시 보답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 유대감 사람들하고 연결되는 것도 변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부분에 그 주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늦어졌죠. 죄송합니다. Thank you so much for your wonderful presentation. As a visual learner, I really like your 제가 선생님의 발표를 너무나 즐겼다는 것, 정말 재밌게 봤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정말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전체적인 대중들에게 그 결과를 공유해 주셨는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Okay? 예, 이제 Q&A 세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많은 질문들을 뒤로 하고 제가 진행자이다 보니까 그 특권을 활용해서 제가 먼저 저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연구를 할 때 많은 분야에서 핵심 키워드가 바로 이 personalized medicine이라고 해서 맞춤형 의학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심리학에서도 아니면 명상에서도 맞춤형 의학 컨셉이 적용되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과연 명상을 통해서 누가 더 효과를 볼 수 있는지 그거를 예측할 수 있다는 점이 너무나 신기했는데 물론 뭐 resilience 스케일이라든가 뭐 유전자형이라든가 여러 가지 바이오마커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일반인들이 특별한 어떤 그런 측정 없이 그래 나는 명상을 통해서 효과를 잘 볼 수 있는 사람이야라고 알 수 있는 조금 더 쉬운 방법이 있을까요? That's a great question. 좋은 And 질문입니다. fortunately, 근데 by nature's 불행히도 design, we have this 자연의 beautifully 설계상 built-in biofeedback. 우리가 그 아름답게 Called 설계된 emotions. 바이오 피드백이 있습니다. And 정서에 it's, 대한 바이오 피드백. as we practice, 우리가 those who 수행을 함에 benefited the 따라서 most 가장 over time 혜택을 시간이 were 흐르면 ones 시간을 who 혜택을 받는 사람은 the practice of either mindfulness or loving kindness 마음 led 챙김이든 to increases in 그 자애든 contentment, in interest, in awe. 그 Not necessarily, 만족과 jump for 관심과 joy, 거기에 대한 어떤 경의가 feelings, 들어가는 but just 사람입니다. subtle shifts 그 in our emotional 눈에 state. 띄게 우리 So, 감정 상태가 크게 변하는 건 when we 아닌데요. 미세하게 become attuned to 우리가 those subtle emotional 이러한 states, 그 and 미세한 those 감정 start 상태에 to 우리가 shift, 잘 조율을 할 때 we can use that 이러한 as our 변화를 measure 우리가 어떤 of whether this 척도로 is beneficial 사용할 to 수 us. 있습니다. 이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지 아닌지. Janice. 자,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서는요. 어떤 게 있었냐면 교수님 발표 중에서 이 love라는 감정이 그 어떤 음식보다도 nutritious 영양가 있다고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랑이라는 감정이 여러 감정을 포괄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혼자만의 어떤 감정이 아니라 상호작용에
감정의 감정이기 때문에 내가 러브라는 감정을 느끼고 있어도 그게 불가능할 때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I think that's a really good point. 자, about 좋은 how 그 지적이신데요. love as 사랑이 interpersonal 어, experience does 어, require 대인 간 관계로서의 체험으로서 상호 그 감정이 있어야 된다. 어떤 상호 상호 똑같은 케미스트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요. 제가 사랑 2.0에서 한 연구는 지난 5년간의 집적인데요. 그 긍정심리 공명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그 가까운 사람들에게만 제한된 내가 사랑하는 그 연인이라거나 아니면 그 자녀에게만 하는 게 아니고 긍정적인 체험은 가까운 사람이든 아니면 낯선 사람이든 이런 사람들과 우리가 하는 상호 관계가 우리가 사람들 우리의 사회 관계에서 좀 먼 사람들도 우리의 웰빙에 큰 기여를 합니다. 이것이 저의 그 가설은 우리 동네에서 내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 이것이 우리의 과거에 쭉 이어진 삶에서 이어진 이런 어떤 축적된 것들이 다 영향을 미쳐서 사람들과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과 만날 때 사랑이라고 우리가 부르진 않겠지만 우리가 가까운 사람과 느끼는 사랑과 그 구조는 매우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과 나누는 이렇게 좋은 긍정적 감정이 우리의 그 삶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방금 출판한 논문이 있는데요. 우리가 가까운 사람이든 낯선 사람이든 또는 아주 사랑하는 사람이든 이렇게 나누는 공유하는 체험이 많을수록 이런 사람들이 이를테면 우리가 지금 팬데믹 코로나 상황에서 모두가 다 하나의 그 어떤 우리에 갇혀 있다는 느낌을 들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굉장히 지금 이 팬데믹 때문에 공중복권이나 이런 것 때문에 고난을 겪고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할지를 지금 모르고 당황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 같은 문화권에서 사람들은 개인적인 동기가 무엇인가? 서로를 보호하고 서로를 돌봐줘야 줄 때 무엇이 이들을 움직이게 하는가? 이런 것이 기쁨은 나누면 두 배로 두고 슬픔은 나누면 반으로 줄어든다는 그런 교수님의 말씀이 참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이 있는데요. 우리가 긍정적인 어떤 감정에 집중할 수도 있지만 살면서 우리는 항상 부정적인 감정도 무시할 수는 없는데 물론 그쪽 긍정적으로 prioritize 할 수는 있지만 네거티브 감정도 우리가 ignore 하거나 아니면 suppress 하면 언젠가 터질 것 같은데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효과적으로 release, 배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교수님? 라고 질문이 왔습니다. Right, great question. 맞아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It's one of the reasons why I wanted to start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 이유 중 하나도 부정적 감정이 there. 실제로 존재하고 때로는 상황이 아주 적절한 감정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부정적 감정이 불건강하게 되는 것은 Decontextualized, 맥락에 맞지 않을 때 kind of disconnected. 현재 상황과 굉장히 분리되어 있는 상황일 때 우리가 And I like saying that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남들과 연대할 때 우리가 부정심리가 일어날 때입니다. 이것을 억압하진 말고 가장 과학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것은 부정적 감정을 수용하는 것이 그리고 수용하고 일단 빨리 지나가는 겁니다. 가서 이 부정적 감정을 더 크게 우리가 수용할 때 우리 이런 사람들이 더 행복하게 됩니다. 이거는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지만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지혜가 늘어가는데 명상을 통해서 이러한 나이와 함께 늘어가는 지혜를 더 가속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정심과 열린 마음, 개방성을 조금 더 빨리 늘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 부정적인 거를 밀어내려서 버리려 하지 말고 불안이구나. 이거는 화구나. 이거를 일단 주목을 합니다. 우리가 그걸 주목을 할 때 그것이 더 작아집니다. 최소화가 됩니다. 그래서 좋은 신경과학이 있는데 이것에 단어를 붙이고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부정적 감정에 이름을 붙일 때 그것은 크기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긍정적 감정에 이걸 이름을 붙이면 이거 역시 작아집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 계속 머물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부정적 감정을 싫어하고 밀어내고 없애버리려 하지 말고 긍정적 감정을 좀 더 늘려서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가 그 긍정 심리가를 주는 자원이 더 많아서 우리를 고양시키고 위로 올려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기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적 감정을 없애려는 것이 아닙니다. 만나는 것입니다. 조금 더 많은 자원을 가지고 말이죠. 교수님의 답변이 저희가 불교 법문에서 듣는 어떤 것과 비슷한 것 같은데요. 우리가 긍정적인 감정도 있지만 부정적인 감정이 있을 때 그것을 사라지게 하려고 없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 acknowledge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교수님께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질문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내가 행복하지 않아도 일부러 웃어서 웃음 근육을 움직여주게 되면 우리의 뇌는 행복하다고 느끼게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 계시는 질문자 중에 한 분은 매일 아침 일어날 때보다 나는 행복해 괜찮을 거야 라고 다짐을 하는데 교수님 설명을 듣다 보니 그 파지티브 긍정적인 것을 experience 하는 거랑 force 하는 거 강압하는 거는 차이가 있다고 하셨는데 저는 왠지 저에게 강압을 하는 것 같아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어떻게 하면 강압된 어떤 긍정이 아니라 느껴지는 긍정이 될 수 있을까요, 교수님? Yeah. That's a really good question. 정말 좋은 질문이네요. 이런 구절이 영어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렇게 될 때까지 있는 척 가장해. 그래서 미소 같은 것도 미소가 진심이 될 때까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만들어낼 수 있을 때까지 하는 것이다. 진정으로 긍정적인 감정을 만들어낼 때 이 몸을 이완한다거나 아니면 미소를 짓는다거나 행복한 사람이 하는 것 같은 몸의 제스처를 해보거나 행복한 방식으로 이렇게 몸을 움직이거나 얼굴을 그렇게 만드는 것이 행복으로 넘어가는 어떤 문턱이 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몸이 이렇게 할 때 생각도 마찬가지인데요.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이러한 긍정적인 정서로 가는 그 문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때로 그 불을 피울 때도 나무 두 개를 비춰도 없다. 어쩌다가 한번 그 불꽃이 튀어나기도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긍정적 정서를 유발하는가? 마음 챙김의 알아차림을 사용해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주목하는 겁니다. 어떤 걸 생각할 때 내가 오늘 하루 중에서 어떤 것이 내가 소중하게 간직할 수 있는 선물로 생각할 수 있는가. 그런 선물이라고 생각할 때 그게 머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 가슴으로 내려와서 내 몸을 몸 전체에 영향을 주고 그러면 내가 좀 더 이완하고 평화롭게 할 때 바로 그때 진정한 감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정서죠. 그래서 어떤 그
인자 상태에서 계속 있는 게 아니고 진정으로 내 몸속에 그 감정이 들어와서 내가 체화가 된 거죠. Because we intend to 그래서 feel doesn't 어떤 좋게 느끼고 싶다 그래서 좋아지는 건 아니고 이것은 그 열린 질문으로 가져야 됩니다. 나는 기분이 나아지려고 노력하고 있어. 나 정말 기분이 나아진 건가? do I feel it in my full body? 내가 내 온몸으로 기쁨을 느끼는 건가? 마음도 우리를 속일 수 있지만 몸도 우리를 속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 마음이 나에게 확신을 시켜주려고 합니다. 너는 행복해져야 돼. 그것을 좀 더 다른 방식으로 보여줘. 그런데 이것은 내가 네. 지속적으로 하는 게 Thank you. 중요한 We 것 have to 같습니다. fake 자, until we 그리고 make 또 다른 it. I got it. Thank you. 질문이고요. 자, Another question. 교수님께서, You said that 발표하실 때 during 두 your 가지 presentation. 명상법을 소개해 주셨어요. Mindful Meditation이랑 Loving and Kind Meditation 두 가지가 자주 나왔었는데 명상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게 신기하고 특히 이 두 명상이 어떻게 다른지 비슷한지 그리고 어떤 차이 때문에 Mindful Meditation이 조금 더 효과가 있게 나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라고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Yeah, I would say 네. in many 많은 traditional Buddhist 그 전통 불교 가르침에서는 이 두 명상을 배울 수 있습니다. 마음 챙김과 자의 명상. 이것은 어떤 그 통합된 그 전체 통합적인 그런 어떤 수행으로 배울 수 있겠지만, 근데 미국에서 우리 과학자들은 이것들을 이렇게 나누고 분석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전통적 불교 접근법으로 보면은 전통적 불교 접근법에서 이 두 개를 함께 쓰겠지만 저희가 처음으로 수행한 명상 수행은 seriously taken up non-religious way. 비종교와 관계없는 방식으로 어떤 훈련처럼 미국에서 했는데요. 그것이 제가 본 관점에서는 The science of psychology. 심리학이라는 과학과도 이것이 맞아떨어졌습니다. 있어서 종교와 떨어져서 이거 객관적으로 연구하는 거, 행동주의에서는 뭐 그 행동이 중요하다. 또는 의도나 생각이 중요하다. 하지만 과학자들이 행동주의 때는 아직은 그 정서를 건드리는 것과는 굉장히 아직 가려면 멀었던 단계입니다. 그래서 미국 과학에서 명상을 연구하기 시작할 때 이것이 바로 당시의 그 과학의 연구, 그 심리학의 방향과 굉장히 맞아떨어졌어요. 그래서 사고의 패턴, 그래서 사마타는 그 주의를 일정하게 한 곳에 두는 것이 이것을 먼저 시작했고 그 다음에 자비 명상이나 자해 명상을 시작한 게 10년쯤 후입니다. 그래서 긍정적 감정에 대한 또 과학의 초점이 이제 이후로 됐는데요. 이것을 감성 기반의 그 수행에서 조금 감성이 정서가 덜한 그런 그 과학적인 거로 이렇게 넘어가는데 이것이 두 개가 100% 다른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마음챙김 수행의 경우는 우리가 내가 어떤 명상의 대상, 호흡이나 이런 것을 이걸 두는 것이고, 그리고 자해 명상 같은 경우는 우리가 초점을 계속해서 자신을 비판적으로 보지 않고 자신에게 친절하게 어떠한 그 사랑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에 대한 어떤 열림 그리고 돌봄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를 계속해서 두는 이런 그 마인드풀니스 마음챙김의 경우에는 마음챙김은 그런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가능한 것은 미국과 서양 심리학이 이러한 수행들을 조금 더 그 삶의 현실에 맞게 이렇게 그 통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머리에 그 주의력 그 수행도 필요하지만 가슴 이것의 수행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그 수행은 이 둘을 합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은 연구들이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각 그 명상을 이루는 요소들을 보고 이것을 하나를 빼면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수용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제가 아까 부정적 정서를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는 것처럼 어떤 명상 수행에서든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가 좀 더 빨리 명상을 앞으로 진행해서 발달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 둘을 저희가 균형된 방식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두 가지 다른 게 있더라도 통합적으로 하는 것이 더 좋고 미래에 그런 연구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교수님께서 답변해 주셨습니다. 네, 아직도 많은 질문이 남아 있지만 시간 관계상 질의응답을 종료해야 되는데 마지막 질문 딱 한 개만 드리고 가겠습니다. Yes or No로 답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교수님께서는 명상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해오셨는데 교수님 본인은 매일매일 명상을 수행하십니까? Yes or No? Not every day, no. 매일은 아닙니다. And I begin again. 제가 명상하려고 방석에 자주 앉아서 시작하려고는 하지만 자주는 못해요. 네, 오늘 이렇게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부터 앞으로간 점심 시간을 가지고 다시 2부 세션에서 여러분들과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so much for your wonderful presentation and Q&A session.